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 결국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후 쇼츠 트랙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 틱톡 찢는 줄입니다. 아, 틱톡이요? 네, 자, 이 사람 지금 한미 양국을 발칵 뒤집은 그 사람이잖아요.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맞습니다. 이등병입니다. 월북 당시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And I thought, what is going on? I didn't think anyone who was sane would want to go to North Korea, so I assumed it was some kind of. I saw him. That's when the soldiers shouted and started running after him. 그렇습니다. 진짜 뭐 인증샷이라도 찍는 줄 알았지. 설마 월북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미국에 있는 킹 이병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금 나왔던 사진이 그 판문점의 그 사진입니다. 뒤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북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미국 정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가족들 이야기 준비됐을까요? I just want my son back. I just want my son back. Get my son home. Get my son home. What is the latest you've heard? I have nothing to say right now. 자, 이 사건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직접 물어봤는데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입을 꾹 닫았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트랙 보겠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나요? 아, 저 입니다. 이거 영상 봤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죠. 금목걸이 만지작 하면서 주인이 잠시 딴 데를 보니까 네, 바로 저렇게 주랭랑을 쳐버리죠. 예. 대전의 금은방 터리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옷 갈아입고 또 목걸이를 팔아 막 넘기고 네. 다시 옷을 갈아입고 또 도망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택시도 무려 6번이나 갈아탔습니다. 안 잡히려고요. 네, 근데 요즘 세상에 완전 범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경찰이 CCTV 수백 대 분석해서 범행 하루 만에 검거 완료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이걸 두고 이제 도둑질도 정성이다. 야. 멋지다 경찰들 뭐 이런 아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랙 꺼내주의 소, 네, 소입니다. 소 얘기네요. 네. 물길을 헤치고 소들이 막 이동을 하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 안전봉을 휘저으면서 소들을 안내하는 형광옷 보이셨죠? 네, 이게 그젯밤에 경북 안동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사에 물이 찹니다. 소 40마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네. 들어왔고요. 비상 근무 중이던 안동경찰서 신성우 경위가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영상 보면 무릎 위까지 물이 찼어요. 그렇습니다. 네, 흥분해서 소들이 막 날뛰었는데 이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순찰차로 동선 딱 확보하고 안전한 고지대까지 무사히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소들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트랙입니다. 새 이름 바람이입니다. 자, 사육사가 주는 고기 덥석덥석 잘 받아 먹습니다. 잘 보시면 꼬리도 살랑살랑 흔드는데요. 사자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네요. 네, 기분이 좋은 거죠. 네. 비쩍 마른 몸으로 갈비뼈 사자로 불렸던 숫사자 바람이가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새 이름도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네, 왼쪽이 이제 비포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애프터 사진. 아, 갈비뼈가 막 보이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안 보입니다. 확실히 뼈도 덜 보이고 네. 표정도 편안해 보입니다. 식사도 고기를 막 4kg씩 해치운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네. 먹는데요. 네, 동물 학대 논란까지 불거졌었는데 햇볕도 못 보던 옛 우리를 떠나서 이제는 흙도 밟고 또 바람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이제 20살이어서요. 네. 사람으로 치면 이제 100살이 넘는 아. 초고령 할아버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참 잘 적응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쇼츠트랙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이쪽에 살아.
네, 5시에 뉴스 오후 오늘 정치권 이야기 함께할 두 분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은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두 분이 매주 목요일에 짝꿍이신데 두 분은 원래 좀 친분이 있으시죠?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이 네. 뵀던 우리 네. 김민아 평론가님 매우 합리적이시고 균형 있으셔가지고 네. 예, 또 같이 하게 돼서 기쁩니다. 칭찬 일색인데요. 네. 저도 칭찬해야죠. 네, 신은규 변호사님 늘 존경하고 있고요.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인데 네, 큰일 하시길 바라고 네. 네, 실제로 큰일을 하시게 되면 저는 평론가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아. 네, 여러모로 괴롭힐 것이다. 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뼈 있는 덕담이 오갔습니다. 네. 자, 앞서 영상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 수색 중에 실종된 해병대원 결국에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프고 이게 왜 정치 이야기냐? 정부의 대응, 또 군의 대응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돌아오지 못한 해병입니다. 어제 오전에 실종 소식이 전해졌고요. 고 최숙은 일병입니다. 꼭 살아서 발견되기를 사실 굉장히 바랬는데 안타까운 결말이고 아까 어머니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제 하나뿐인 자식이었고 굉장히 힘들게 얻은 장손이었다고 하던데. 예, 저는 뭐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네. 재난을 당한 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우리 장병이 구조하려다가 또 재난을 당한 이런 굉장히 지금 어이없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 어머님의 저 오열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가치에 두고서 네. 이런 행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으로 이번에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저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연이 네. 말씀하셨듯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최수근 일병의 네. 이제 아버지도 사실 현직 소방대원으로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구조라든가 재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고 네. 더군다나 지금 결혼 10년 차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고 네. 또 지금 이제 7주의 군사훈련 마치고 지난 5월에야 이제 해병대 지금 맞습니다. 들어간 거거든요. 입대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식을 군대에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네. 그 심정에 대민 지원을 나가서 네. 제대로 된 안전장구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색 작업을 하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저도 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영상이 방금 전에 들어온 이제 빈소에서의 어머니의 모습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고 당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수색을 들어갔을 당시가 장갑차도 1시간도 못 버티는 그런 급류가 쏟아지는 상황이었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확인해 취재한 바로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고 최일병만 한 번에 이제 쓰러진 것이 아니고 같이 수색 작업을 하던 이제 동료 병사들도 이제 한 3명이 한꺼번에 쓰러졌다가 2사람은 일어났고 최일병은 실종이 된 거라고 해요. 이 말인즉슨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것 같습니다. 아까 아버지도 이제 재난 업무를 하는 소방대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강해지라라고 하면서 해병대 입대를 또 이렇게 지지를 했다고 하던데 그 마음이 어떨지 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분노를 하셨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물살 쓰는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와도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 왜? 그 기본 구명조끼 그렇게 비싼가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구명조끼라든지 안 입히냐고. 내가 어저께 걱정이 돼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어찌나 전화 통화다 2분인가 했어. 2분. 물 조심하라고 비가 많이 오니까. 정말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수색 업무에 나섰을까? 뭐 비싸서 그런 건지,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뉴얼에 없던 건지, 애초에 뭐 수칙 같은 게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근데 거죠? 지금 해병대의 경우에는 상륙 고무 보트를 탈 때 이제 네. 그때는 구명조끼를 입고서 이제 업무 수행을 하는 걸 임무 수행을 하는데요. 네. 이제 아마 이번에는 이런 대민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네.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그 급류에서 누가가 들어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걸 인간띠의 형태로서 손잡고서 여러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정말 그 동시에 빠진 두 분은 또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살아나오셨지만은 예.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낼 수도 있었다. 네. 그런데 이런 작전을 하면서 어떻게 물에 사람이 들어가면 다 위험한 일이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어떻게 구명조끼 하나를 입히지 않고 이렇게 작전 수행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의아하실 거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의 설명은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라는 이 어떤 군대가 네. 상륙작전하는 군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 보면 처음에 이제 배 타고선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작전 수행할 때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뒤에 좀 얘기할 것 같지만 이분들은 이제 지금 이 수색에 나선 분들은 이제 포병병과인 것이고 네. 그리고 후방에서 포를 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전 수행할 때는 사실 구명조끼나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하던 임무에는 이제 구명조끼가 필요한 임무를 하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임무상. 그런데 예. 지금 포를 쏘는 임무가 아니라 수색을 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색 활동에 맞는 어떤 장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군에서 해병대가 이 형식적인 논리,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작전 수행할 때 그 장비는 없으니까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군인들은 대민 지원을 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냥 또 대민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논리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이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이런 구명조끼도 없고 구명조끼가 아니면 뭐 다른 로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휘부의 안이함 그리고 이 군인들을 뭘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냐 어떤 도구 자원으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슬픈 그런 사건인 그 거죠. 저도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군인이라는 것은 상부에서 명을 내리면 거부할 수 없는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 구명조끼 달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군대라는 이런 특수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 문제는 더 각별하게 저는 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해병대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재난 지역 수색 시에 안전 매뉴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검토 후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대로 지킨 건지 안 지킨 건지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 매뉴얼 자체를 검토 후에 공개하겠다 이런 설명이 사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이 해병대의 설명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굉장히 좀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사건을 자꾸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해서 상부의 그런 책임을 면하려는 굉장히 이건 좀 소극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히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좀 공분에 차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공무원이라면은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매뉴얼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고칠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이런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군에서 무슨 사건이 나면 네. 이게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것을 사건이 난 당시에 빠르게 어떤 조치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문화가 거의 없어요. 일단 이것을 어떻게 좀 은폐해 볼까 또는 뭐 은폐라고 하면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것을 공개했을 때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이런 것부터 먼저 따지고 나서 그래 나서 이제 그 영향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곳이 군이 아니냐 국민들이 이런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이고 특히 해병대는 소위 말하는 군기가 세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네. 이 부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뭐 가혹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리에 맞지 않는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지적과 비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걸 좀 우스개로 만들어 가지고 막 비꼬고 이러거든요. 그런 문화까지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더욱 감추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들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애초에 누가 어떤 국민이 봐도 이것은 잘못이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 부족했을 수 있는데 부족한 대로 사실 그 공개하고 고치거나 네.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이고 네. 매뉴얼이 없다고 해서 현장에서 이 안전장구 지급 없이 수색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랄까요 안이하게 대처할 네. 때가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원래 본연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난대응 시 매뉴얼이 있을 수도 없고 좀 미비했거나 혹은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현장에 동원이 돼서 대민 지원 활동에 나섰다면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 있으니까 이 현장의 지형지물은 어떠니까 이러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안전하게 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뭔가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해당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형지물이 좀 다른 하천이랑은 달라서 좀 평평하다가도 들어가면 한 3m 깊이 이상으로 깊어지고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당장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내성천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네. 그 강바닥이 이제 모래로 좀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지형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좀 단단하게 이렇게 이 수색하는 사람들이 짚고 서 있을 만한 그러한 구조가 아닌데 이렇게 인간 띠의 방식으로 저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데 저게 과연 안전할까 이런 의문을 보는 사람들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지휘관이나 또는 지휘부에서 그 수색을 하러 가야겠는데 우리 장병들이 안전하게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대민 지원할 때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이 단계에서 뭐 편견을 가지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악으로 깡으로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사전에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색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이 포병이 이 병과인 이러한 이제 이 장병들을 그냥 그 상태로 어떻게 거기에 들여보냅니까? 저는 그러한 판단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군이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근데 거죠. 저는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저는 군 지휘부가 이건 너무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생명을 좀 안이하게 정말 생각하는 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좀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군인을 이런 수색 업무라는 전문적인 업무에 투입을 하는 것도 맞는지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형지물이라는 거 주민들도 알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니 미리 가서 그걸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이제 그것이 급류로 인해서 빠져나갈 것이 충분히 봐도 예견이 가능한데 거기에 장병들을 아무 안전장치 없이 들여보낸다? 네. 전 이거 결정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 군 임무를 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제 군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는 업무도 있고 지금처럼 급류가 있는 하천에서 이렇게 수색 작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잖아요. 이런 업무에 애초에 그 해당 전문성이 없는 사실 군 뭐 20살 좀 20대 남성들 이렇게 전문적인 구조 인력이 아닌데 이런 분들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군 인력을 투입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군 인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민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그것은 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이 장기간의 어떤 뭐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정말 이 어떤 특히 수색이나 이런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2년 뭐 군복무 하면서 그러한 네. 전문성을 갖는 병과들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인 것이고 대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 소총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대민지원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우리 장병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사실 이 복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지금 얘기가 되니 내성천의 경우에는 급류도 급류지만 이 비가 오고 이렇게 수해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흙탕물이고 이래서 육안으로 그것을 보고 예를 들면은 이 구조한다든지 수색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네. 이런 데일수록 더 전문적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 장병들을 넣는 게 아니라 뭘 나무를 치운다든지 여러 가지 복구에 필요한 어떤 짐을 옮긴다든지 이러한 인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력을 집어넣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위주로 이제 줬어야 되는데 이런 임무를 준 것 자체가 애초에 군이 이 장병들을 어떤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냐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어떤 중요한 생명이 아니라 어떤 도구, 자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빚어진 사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메시지가 나왔죠. 진심으로 애도한다라고 하면서 이 재발 방지와 함께 국가 유공자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야 대표들도 한 목소리로 지금 뭐 안전 조치, 뭐 재발 방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고 최일병의 빈소에 뭐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죠. 인재가 반복되고 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운명의 날을 맞이한 정치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 운명의 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뭐 여당에서도 윤리위가 있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윤리위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윤리위가 있는 거고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 차원의 윤리위가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홍준표 시장 관련된 국민의힘 윤리위는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제 당 윤리 강령에 콕 집어서 재난 위기 상황에는 골프 등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골프 콕 집어서 명시까지 해놨는데 이번에 이제 골프 논란이 된 거죠. 뭐 징계를 받을 것 같다는 관측이 많죠. 네.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윤리위 하면은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윤리위가 너무 전면에 나선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저는 이번에 홍준표 시장의 그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 저는 그 후속적인 대응이 더 저는 징계성에 저는 더 가까운 행동 아니었냐 이렇게 봅니다. 아, 홍 시장의 대응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국민정서법 뭐 무시한다.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 주말은 나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공적 책임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들로 국민 무시적인 발언과 행태를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위가 가동되는 것이 전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네. 과거에도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골프를 쳐가지고 이제 제명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그 규정을 보면요, 이제 제명 그리고 탈당 권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 경고나 당원권 정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임기가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윤리위에서 만약에 실효적인 조치를 낸다 그러면은 제명은 조금 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은 탈당 권유를 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탈당 권유는 제명과 같은 효과를 또 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탈당 권유 정도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군요. 당원권 정지는 3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네. 당원권 정지를 해놔도 이제 홍준표 시장이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김평론가님은 수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윤리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징계할 때 신인규 변호사님도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그때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징계 수위가 뭔지 이런 거 다 외워버려가지고 네. 이제 국민들도 되게 이제 인식을 하실 건데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를 하고 이런 액션을 좀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분명히 이것은 이제 중징계 사안이긴 한데 이 홍준표 시장의 어떤 당정 유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그러한 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좀 판단이 좀 필요하다. 이 정상 참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과를 수위 조절을 좀 했으니까. 할 것이다. 그렇죠. 사과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당권 정지를 좀 길게 주는 걸로 네. 할 텐데 그러면 결국 이제 총선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기 할 거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윤리의 결정으로 이 홍준표 시장의 어떤 논란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 얘기를 파생시키면서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갈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당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당 지도부는 윤리위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개입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제 지도부가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아무래도 뭐 영향이 뭐 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시장의 윤리위 사안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사실 그 당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중한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시장님은 앞으로도 좀 더 자숙하고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이 윤리위의 심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사실 당내의 그런 격앙된 분위기를 이제 이양수 수석이 전파해주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홍문종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명을 한 선례도 이미 있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당내에서 조금은 이제 그동안에 그 행위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번에 좀 괘씸죄로 이렇게 좀 묻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누적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에 전당대회 이후에 상임 고문으로 임명을 이제 당했던 것에 해촉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당내 우호 세력이 없고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전례에 비추어 봐서 또 지금 홍 시장이 처한 그런 여건들 그리고 향후 총선에서도 홍 시장 쪽에 오히려 힘을 더 빼려는 그런 정치적 고려까지 들어간다면은 전 오히려 이번에 이 건수를 가지고서 뭔가 좀 중한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좀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저희의 추측입니다만 이제 홍 시장 관련해서 좀 건수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윤리, 네. 그러니까 상임고문 해촉했을 땐 상당한 그 역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홍 시장이 이번에 너무 국민무시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걸 기화로 해서는 전 윤리위를 열 명분은 충분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홍준표 시장의 이제 당내 지위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좀 위축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도 나가고 또 홍준표 시장의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당 지도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맥락이라면 또 이렇게 쉽게 사과하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네.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정도로 당의 지도부가 드라이브를 좀 거는 듯한 모양새인데 홍준표 시장이 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다는 것은 그보다 상회의 어떤 여론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해석인 것인데. 이를테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수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TK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을 했고 그 재난을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현 정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지지율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TK 지지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예, 버티는 건데 예. 요 핵심 지지층으로 버티는 건데 여기도 지금 타격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골프를 쳐놓고 뻗대면 정권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이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했을까? 어떤 맥락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을까를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홍준표 시장이 나름대로는 이제 캐치한 게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개를 숙이는 게 좋고 아하. 그것이 결국 이 국민의힘 윤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윤리가 언제나 엄정하게 이것을 다뤄왔다라면은 국민의힘 참 좋은 정당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위에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고려하면 이 더 윗선에 좀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좀 코드를 맞추는 것이 네. 지금의 어떤 정치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길이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요. 지금 뭐 다양한 해석은 있습니다만,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뭐 재난만 있으면 뭐 정치인들의 행보나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그 충북도 큰 충북에 큰 인명 피해가 있었죠. 예,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늑장 대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를 하면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그러니까 내가 가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위정자가 좀 사과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저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당시에 대통령이 간다고 해서 바뀔 건 없다라는 비슷한 취지의 워딩이 나온 적도 있었고 네. 과거 이태원 참사 때도 이상민 장관이 첫 일성이 이거 뭐 경찰 투입해도 달라질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대통령은 왜 존재하며 도지사는 왜 있으며 경찰은 왜 있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오히려 더 분노를 부채질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영환 충북지사한테 오히려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발언을 해서 바뀌는 상황일까요? 이런 발언을 해서 바뀌는 거는 뭡니까? 욕을 덜 먹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욕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비슷한 말을 해서 비난을 받고 문제가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똑같이 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제 어떤 자기 방어적 같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광역지자체장이라든지 책임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나를 지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겠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소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오늘 이제 홍준표 시장 윤리 얘기만 했지만 국회 차원의 윤리위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논란 징계 수위를 이제 다루는 그런 윤리위가 있는데 6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또 내일 속보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이슈를 풀어보는 이슈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 풀어볼 이슈는요. 켄터키 땡땡땡땡입니다. 켄터키
치킨은 아니고요. 핵 잠수함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이죠. 지금 우리 해군 부산 작전 기지에 기항 중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죠. 1981년 미국의 SSBN 로버트 리 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 만에 켄터키 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잠수함 안에 이렇게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미국 대통령이 아닌 다른 나라 정상이 이 잠수함에 탑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군의 핵심 중에 핵심 무기라는 건데요. 자, 과연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 무기인 건지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름 보겠습니다. 핵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 영어로 하면 SSBN 737 이렇게 됩니다. 길이가 약 170m, 폭이 약 13m로 미 해군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큽니다. 자, 이 SSBN에서 SS는 잠수함이란 뜻이 되고요. B는 탄도미사일, N은 원자력, 그러니까 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켄터키함은 핵 원자력을 이용해서 움직이고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미사일 사거리가요 12,000km 되고요. 핵탄두가 최대 14기까지 장착된다고 하니까요. 이 SSBN 잠수함 한 척이 사실상 하나의 핵 보유국과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은 이런 SSBN을 14척 운용하고 있습니다. 켄터키함은 평소에는 수개월간 바닷속에 수중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요. 조용히 은밀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해수 담수화 장비를 사용해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산소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괴물 같은 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왔으니까요. 어제 취재진들도 당연히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밖에서만 쭉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도 했는데 취재진이 현재 켄터키함에 핵무기를 싣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미군 측의 대답은 NCND, 그러니까 핵무기 탑재 여부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게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핵무기를 계속 싣고 다닌다고 봐야겠죠. 켄터키함의 이번 부산 입항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이라는 게 우리 정부와 미국의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 켄터키함은 언제까지 부산에 있을까요? 워낙 비밀에 쌓여있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언제 떠나는지도 비공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슈 언박싱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부선장 동영상 촬영하겠습니다. 본인 주소지 있죠? 주거지? 주거지 맞죠? 촬영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그리고 동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이대우 형사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셨고요.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틀 전에 오전에 2년차 초등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1학년 담임 교사였고 학교 관계자가 처음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 이 초등학교 앞에 근조화환이 수백 개 어제 이제 저녁부터 어제 밤부터 해서 이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 정황만 나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어떤 상황도 지금 확실한 건 아직 없습니다. 단정 짓지 말고 하나씩 조금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오늘 하루 온라인상에서 많이 돌아다녔고요. 이 부분들을 좀 하나씩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서 힘들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해당 초등학교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학교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 기존에 발표한 자료와 나중에 이제 수정한 자료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좀 바뀐 내용을 보면 최종 네, 내용이요? 일단은 그 3월 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에 담임 교체 사실은 없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원래 초안은요.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쓰여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빠지고 담임 교체 사실이 없다는 부분만 들어갔고요. 네. 또 한 가지 바뀐 부분이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 사안은 학교의 지원 하에 발생 다음 날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원래는 입장문이 나갔었는데 네.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최종안에서는요. 현재 이제 최종 버전에는 그 예. 내용은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지금 외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위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입장문이고 네. 아래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최종의 입장문 이 네, 부분이군요. 예. 이 부분이 좀 달라져 있는 상황. 이 부분은 글쎄요. 유족들이 조금 전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에 입장문이 좀 달라졌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잠시 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취재하고 있는 저희 취재 기자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담당 기자를 연결해서 잠시 후에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 폭력 담당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해당 초등학교의 입장이 있었고 글쎄요. 근데 이제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해당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런 주변에 이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학부모의 갑질 때문이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또 부분이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 얘기를 직접 들어봤거든요. 해당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말로는 해당 선생님께서 작년보다 10배는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 학생 중 한 명과 또 다른 학생 간의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좀 강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다음 해당 선생님한테는 좀 교사로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말들을 하셨다라고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이제 일단은 서울교사노조 측에서 이렇게 우리도 전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전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아직 뭐 증거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추측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했다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선생님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다 감내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일선의 교사들이 가장 많은 고충을 호소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학부모와의 1대1 상황에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도 사실 힘든 부분인데 만약에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다든지 뭐 다른 선생님들이 보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네. 사실 교사로서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교권이 사실 그대로 실추될
상실되는 것을 그대로 겪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존감도 이제 떨어졌을 것이고 네. 교사로서의 권위가 다 상실되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찰 이제 조사에서 뭐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뭐 해당 초등학교도 교육청도 이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대호 형사님, 네.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 일단 그 이번 사건처럼 극단적 그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과 같이 네. 자연사가 아닌 사망 사건을 경찰 용어로는 변사 사건이라 하고요. 예. 망자를 변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아직 그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미리 예단해가지고 뭐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예. 현장 감식을 하고 예. 유족 진술을 받고 예. 그다음에 주변 탐문 수사, 그다음에 목격자 수사, 예. 그리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뭐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라든지 예. 이런 걸로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예. 그 부검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예. 사인을 규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예. 그에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 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 포렌식으로 하는 이 수사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휴대폰에 있는 포렌식을 하는 경우는 예. 삭제된 메시지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교내에서 뭐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보면 앞서 영상에도 봤다시피 어제 밤부터 계속해서 초등학교 앞에 수많은 그 근조 화환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백 개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요. 추모 메모도 굉장히 학교 앞에 많이 이제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본다면 글쎄요, 최근에 어제 뭐 많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뭐 초등학교 교사가 또 6학년 학생에게 이제 폭행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겹치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선생님들이 그 최근에 좀 실추되는 교권의 지위라든지 이런 예. 여러 가지가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권위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교권 상실 또는 뭐 교권 추락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선생님은 다들 이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의 교사가 된 것인데 예. 이렇게 가르치는 것 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도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겪다가 사실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니 이제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느끼셨던 어떤 피로감이나 네. 이런 아니면 분노나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추모의 감정으로 좀 모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학교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죠. 또 뭐 단순히 뭐 폭력까지 아니더라도 뭐 갈등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변호사시니까 법조계에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것이 법정으로 오는 경우들이 일단 좀 많아지는 것처럼 밖에서 볼 때는 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도 좀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급증하고 있어요. 예.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예. 수사기관이나 법정으로까지 가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사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네. 학부모들이 그렇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학교 밖에서 해결하고자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정에까지 문제를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학교 폭력의 스펙트럼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밖에서 어떤 성인들 간의 뭐 싸움이나 폭력 사건처럼 네.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특정되는 그런 종류의 사례가 실제 학교 폭력 사안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누군가 한 명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상황도 없고 예. 뭐 피해자나 가해자도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사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을 사실은 학교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선생님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네. 사실 이 수사나 이런 데에 어떤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수사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최소한 확정하는 데 있어서도 선생님들은 매우 힘들어하시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외부로 이제 법정으로 갔을 때 예. 그때 이제 학부모들 피해자 학부모 가해자 학부모 사이에서 예. 선생님들이 수없는 민원에 이제 쌓여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런 네. 현실이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모든 것을 사실 형사처벌이라든지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네.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이제 학교 내에서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법정까지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대호 형사 나와 계시니까 그 학교 전담 경찰관이 일단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담 경찰관이 굉장히 수많은 학교를 담당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 전담 경찰관 이 부분 좀 배치를 늘리고 우리 학교 안전을 위해서 경찰도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희 경찰에서는 그 학교 전담 경찰관을 SPO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이 SPO 전담 경찰관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예, 1,000명이 지정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예. 선도 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학교 폭력 전담 신고 전화라고 예. 117로도 신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사건 처리를 지금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취재 기자는 어떻게 좀 취재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통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 나가 있는 교육부 출입하는 박소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 들리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뒤에 보면 제가 서울시 교육청 앞이라고 했는데 그곳에도 지금 조화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굉장히 평소와 다른데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교도관들이 이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를 가장 잘 전달해드리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근조화안에 붙은 이거는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게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이 분위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조사도 소중한 자식입니다. 이러한 예. 구도 있고요. 또한 꽃다운 나이에 떠난 선생님을 애도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또한 당부의 말씀도 있는데요.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을 해달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검은 옷을 입은 선생님들의 추모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의 조화가 뭐 저도 그쪽 가본 길인데 뭐 언덕길이기도 하고 조화가 굉장히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어림잡아서. 제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곳에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이제 유가족이 이제 오셔서 뭐 입장 발표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고인의 외삼촌분이 참석하셨어요. 예. 이 내용 좀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면요. 네. 극단적인 선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부모의 갑질이든 민원이든 업무 스트레스든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노하신 부분도 있는데 학교 입장문을 보니 문제 없다는 식이었다는 것 같다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입장문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박소연 기자랑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입장문이 바뀐 부분을 얘기를 해줘서 저도 취재를 해서 앞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문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지금 제 손에 입장문이 들려 있어요. 예. 너무 계속
들고 있어서 많이 예. 꾸깃꾸깃해졌는데요. 좀 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학교 폭력 신고 사안이 오래 없었다. 또한 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도 있었고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본과 애초에 나왔었던 입장문과 지금 최종본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요.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 사안은 학교의 지원하에 발생한 다음날 해결됐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당초에. 그런데 최종본에는 이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서울시 교육청의 답변은 그 학교의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이 발표되는 입장문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예. 그러한 과정에서 입장문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가장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의문이 드는 부분이 왜 선생님께서 사망을 하셨을까, 학교에서 사망을 하셨을까 그런 의혹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무엇보다 이 부분 사망 원인에 있어서 예. 그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정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숨진 교사 A 씨가 어떤 뭐 유서나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남기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보다 좀 정확한 사안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청 앞에 있으니까요. 앞서 조희연 교육감도 입장을 냈고 뭐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총리도 입장을 냈는데 교육당국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요. 교사가 학교 내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의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밝혔고요. 무엇보다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라고 밝혔고요.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그리고 국회 그리고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공동 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박소연 기자를 영상 통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이 유족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이 바뀌었다면 이것이 왜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에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부분도 예.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당초에 있었던 내용이 최종본에서는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예. 유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이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예. 실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 예. 이 부분은 반드시 학교나 이제 교육청 또는 뭐 경찰 차원에서 밝혀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 수사 과정을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대호 형사 또 나오시면 이 부분 또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한번 또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실체가 드러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궁금한 건 다 해봅니다. 보니 시간입니다. 자, 여도현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보니 여도현 기자입니다. 네. 오늘 보니는 뭘 해보니? 머리띠도 써보니? 네, 생일 깜짝 놀랐어요, 지금.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본인 생일 축하한다는 거 아니죠? 아니죠. 제가 네. 머리띠를 썼잖아요. 네. 오늘 푸바오 생일입니다. 푸바오 아시나요? 푸바오 뭐 모두 다 알지 않을까요?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네. 얼마 전에 동생도 태어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생일 파티를 방금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생일 파티였군요. 네, 오늘은 축하해 보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가보니. 네, 이벤트 당첨돼서 지금 줄 서고 있어요. 바로 휴가 쓰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판다처럼. 여기서부터 판다월드가 시작되거든요. 저도 푸바오를 만나기 전에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우와, 귀여워.
다 푸바오예요. 푸바오 자주 보면 행복하세요? 부러운데. 행복합니다. 오늘 생일이라서 더 많이 올 텐데. 이따 밥 2끼 먹으려고. 아하,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보니 여도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푸바오 생일에 와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푸바오 세 번째 생일이고요. 특별한 생일이에요. 세 번째 생일은 푸바오가 오롯이 혼자 만든 그런 생일입니다. 푸바오는 지금 많이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애기애기한 거 아시죠?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기 판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카메라 쪽 보면서 계속 밥을 먹고 확실히 스타는 스타다. 아침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푸바오 있을 만큼 좋아해요. 너무 귀엽고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서 동물도 이렇게 좋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그런 동물이에요. 여도현 분이랑 저랑 바꿔요. 앵커하고 제가 푸바오 갈게요. 본인 양보 못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저는 이제 판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고. 네. 오늘 유독 표정이 밝았어요. 정말. 제가 방금 전까지 저기 있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본이 최고입니다. 아까 보니까 김해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있다고. 네. 아이돌급 인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진짜 제대로 실감했는데요. 이 푸바오가 사육사 발 붙잡는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예. 이건 조회수가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억 뷰가 넘었어요. 1억 뷰. 얼마 전에 이제 동생 태어났잖아요. 이제 동생은 못 받겠죠? 네, 너무 어려서. 이 동생들은 6개월이 지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엄마 판다를 따라다닐 수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푸바오가 언젠가 돌아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내년 생일 파티 못 가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슬픈 얘기. 맞아요. 네. 네. 앵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슬픈 이야기인데 푸바오는 한국 생일 파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푸바오가 만 4세가 되기 전에는 중국으로 가야 하는데요. 예. 푸바오가 올해 만 3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생일 파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판다 중국 보낼 때 막 손수건 흔들면서 막 시민들 우는 모습 맞아요. 외신 봤던 기억 나고요. 푸바오 뭐 알긴 알지만 꼭 가야 됩니까? 아빠 엄마 여기 다 있는데. 근데 푸바오도 이제 네. 만 4세면 이게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짝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 한국에는 그런데 짝이 없잖아요. 판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중국이 다른 나라에 대여 계약한 판다들은 다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거는 그 엄마 아빠 판다. 그러니까 러바오랑 아이바오는 한국에 계속 있잖아요. 네, 이 러바오 아이바오는 15년 계약을 해서 2031년까지 한국에 있고 네. 한중 양측이 연장 의사가 있으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쌍둥이 동생은요?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도 만 4세
4세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연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일단 더 지켜보긴 해야 네,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인기가 진짜 많은데 이제 벌써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렇게 동물 생일 파티 간 게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삼둥이 호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기억납니다. 네네. 제가 여기 프로 생일 파티 참석론가요? 여기 돌잔치도 아니 이것도 갔거든요. 리포트했던 거 제가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왜 간 그때 거죠? 네. 그게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가 멸종위기 1급 동물인데 러시아에서 한러 정상수교 20주년을 기념해서 줬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줬던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호랑이들인데 근데 얼마 전에 이 중에 한 마리가 병으로 안타깝게 또 맞습니다. 죽었다 이런 뉴스를 예.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쩌면 동물의 입장에서는 다룰 수 있겠다. 물론 우리야 푸바오 계속 보고 싶죠. 그렇지만 푸바오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뒤에도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요. 바오 패밀리 아주 큰 사랑 받고 있는데 건강이 제일 최고니까요. 사람도 동물도 모쪼록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키도키 아니고 오후의 키워드 오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전민기 빅데이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월화수목 뵀잖아요. 오늘 네 번째. 정들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가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뜨거운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찜통. 더워요. 그쵸, 단어부터 네, 너무 네. 뜨겁죠. 네. 연관어들 쭉 보면은 뭐 비행기, 실신. 실신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사진 하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더울 때 찜통더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런데 진짜 찜통이 된 곳이 있습니다. 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 비행기 이륙이 지연이 되면서 승객들이 활주로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에어컨이 안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에어컨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LA 온도가 44도예요. 그 두 분 만약에 에어컨 안 나오는 데서 얼마나 버티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30도만 돼도 더운데 네. 44도는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여기서 이 승객들이 4시간을 버틴 겁니다. 네, 승객들이 쓰러져서 실려나가는 장면도 있는데 진짜 찜통 더위, 말 그대로 찜통 더위였던 거죠. 뭐 어제 뭐 오늘 뭐 우리도 엄청 더워요. 지금 올해는 더 덥다. 이게 진짜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실제로 진짜 덥죠. 작년, 재작년도 엄청 더웠는데 네. 이 온라인에서도 2018년 보면은 언급량이 급증해요. 180만 건. 2018년 엄청 더웠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찜통, 더위, 뭐 폭염이라는 네. 단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 전보다 10배 많아졌으니까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더운 지구에서 계속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실제로 EU에서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EU 산하에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네. 가짜 아니에요? 진짜요. 어. 지동설을 주장했던. 예, 예. 전문가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분석을 해봤는데 예. 네, 1940년 관측 이래 이번 7월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네. 지금 유럽에 뭐 친구들 뭐 있잖아요. 여행 간 친구도 있고 막 하면 유럽에 친구 있어요? 여행 간 친구가 여행 간 있는데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예, 예. 그 현실 지옥이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저 영상도 봤는데 그 이탈리아 로마죠. 거기도 막 44도, 막 40 몇 도 이렇게 올랐는데 머리 집어 이 사진. 아, 예,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물만 보이면 사람들이 머리 대고 뭐 등목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감성 반응이 부정 반응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악, 몸살을 앓다, 취약하다, 숨막히다, 힘들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이거는 이 더위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SNS나 이런 데 글을 계속 쓰시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이제 폭염 경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정말 위험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폭염 경보 같은 거 뜰 때는 예. 살인더위라는 단어가 떠요. 아까 연관어에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너무 더워서 이게 사실은 이제 시작이다. 네. 올여름 폭우 뒤에 폭염, 그다음에 폭우 뒤에 폭염 이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예상. 맞아요. 예. 우리 오후 시청자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두 분도 진짜 더위 못 참는다고 하셨는데 네. 올여름 좀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네. 다음 키워드. 이번 여름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대모사는 잘 못하시는 걸로. 소리를 들어보니 네. 보니가 너무 귀우셔가지고 예.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인데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 연관어 보니까 뭐 스텔스 모기, 좀비 모기, 말라리아, 짜증, 뭐 극성 네. 싫다 이런 단어들이 뭐 좀 이럴 보이고 수밖에 있죠. 없어요. 맞습니다. 저 아까 팀장님이 엥 하실 때부터 네. PTSD 올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너무 싫어하죠, 사람들이. 목이 맞아요. 엄청 네, 물려서 네, 네. 이 연관어들도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진짜. 네. 근데 대비할 수가 없는 게 요새는 쥐도 새도 모르게 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연관어에 스텔스 모기라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 예. 모기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소리를 안 내고서 다가오는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안 내요? 조용히 와서 딱 물고 떠난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살충제를 아무리 뿌려도 죽지 않는 모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 살충제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 좀비 모기다 네. 이런 키워드까지 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목이 안 물리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저는 맞아요. 잘 물리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안 물리면 제 아내 잘 안 물립니다. 아, 그래요? 같이 자면 저만 물리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모기 박사님께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모기가 제일 많이 가는 쪽 사람은 그만큼 몸에서 냄새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격 급한 분들, 뭐 이런 분들, 몸을 건강한 사람들이 몸을 빨리 움직이고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분들한테 많이 갑니다. 알아선다면 피가 필요한 건 이해하니까 혈액을 다른 걸로 줄 테니까 사람만은 공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웃으시네요. 네. 근데 아까 코페르니쿠스 센터도 그렇고 모기 박사도 그렇고 진짜 네. 신빙성이 있는 전문가분 맞으신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냄새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또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 나 냄새 안 나는데. 네. 맞아요. 네. 네, 국내 모기 연구 권위자 이제 40년 동안 이 네. 모기를 연구하신 분이고요. 우리 냄새 말고 그냥 이 건강하기 때문에 물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피가 깨끗해서 모기가 나 물러온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근데 모기가 사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이 모기다. 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예. 이 모기 박사님이 모기한테 아까 부탁을 했잖아요. 네. 부탁할 만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프 뒤에 나오고 있는데 네. 동물에 의한 전 세계 사망자 수거든요. 연간 모기가 100만, 네, 사람이 40만. 저게 연간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기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예. 모기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민물 달팽이는 왜지? 네. 저거는 알아보죠, 저희가. 보니 얘기예요. 네. 네. 달팽이 전문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폭염도 힘든데 모기까지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뭐죠? 네.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쉽지 않은 키워드입니다. 네. 바로 경고문. 네. 네. 연관을 보시면 뭐 자전거, 황당, 성격 파탄, 무섭다, 뻔뻔하다, 격분 이런 단어 보이는데 네. 그 경고문 이제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거든요. 예.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 들어와서 자전거, 킥보드 망가집니다. 배상 책임 묻겠습니다.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네. 아, 저런 경고문이에요? 네. 근데 저 이제 경고문과 함께 사진을 봐야 되는데 이렇거든요. 이제 비상계단에 자전거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근데 맞아요. 문 열면 자전거가 비에 맞으니까 문 열지 마세요. 이제 경고문을 이렇게 붙인 그런 상황인데
저거 이제 소방법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온라인 반응도 황당하다라는 의견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게시글 작성한 사람도 야 살다 저런 집 처음 봤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경고를 하느냐 뭐 등등등의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요새 덥고 뭐 살기 팍팍해서 그런가요? 좀 네. 논란되는 경고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위가 높은. 네. 그 얼마 전에 뭐 그 담배 피지 마시라. 뭐 나 신고 안 하고 나는 폭력 행사할 거다. 뭐 이런 경고문이 있었죠. 뭐 남녀 가리지 않고 때리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네. 경고문만 봐도 사실 너무 살벌해요. 네. 흡연자 고통을 사실은 너무 이해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좋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문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또 네. 얼마나 화가 나면 또 저렇게 경고문을 쓰겠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경고문이 요새 굉장히 많이 좀 SNS에 많이 올라오고 이게 그렇죠. 기사화도 되고 사람들이 보시면서 뭐 감정이입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이면 저렇게 경고문을 붙일까 막 생각도 하고 하시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 재밌는 경고문 그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뭐 나그네 옷을 벗긴 건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다 이런 유명한 우화도 있잖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실 분노보다 웃음이 아닐까. 이제 나가는 것들 보면 네. 여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백성은 생명을 회수. 유머로 영라대왕. 승화해서. 그렇죠. 약간 재치 있게 네. 맞습니다. 저렇게 경고문 보면은 약간 웃으면서 머쓱해지면서 그렇죠. 아유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또 인지상정으로 들잖아요. 맞습니다. 좀 유머 있는 경고문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웃으면서. 네. 자, 알겠습니다. 오후의 키워드 벌써 마칠 시간인데 네. 오늘이 저는 이번 주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야, 같습니다. 이게 갈수록 합이 잘 맞으니까 다음 주 너무 기대되네요. 네. 기대해보니. 알겠습니다. 더 핫한 키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뉴스오에 찾아온 사연으로 마무리를 그렇죠. 해야겠죠? 네. 지난 5월 퇴사 후에 잠시 휴식을 갖고 있다는 박준성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9월에 처음 떠나는 일본 여행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좋은 추억 쌓고 오려고 합니다. 첫 여행은 참 설레잖아요. 이 공항 갈 때 이 기분 정말 좋습니다. 모든 걱정은 뒤로 하고 푹 쉬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차차 신토토와 박진규 앵커 뉴스오 쭉쭉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라고도 덧붙여 주셨는데 네, 신토토. 네, 제 별명 아시는 거 보니까 아마 정치부 회의부터 애청자이셨던 걸로 보이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뉴스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